한적하고 조용한 전남 해남의 한 마을. 그런데 최근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마을 주민들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진 측정 장비까지 설치된 상황. 9일 만에 55번이 났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 여진인가 지진인가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고 살았지. 전혀 모르고 살았죠, 여태. 전남 해남에서 어젯밤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청정 지역이라고 불리는 전남 해남에서 이렇게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건데요. 지진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남 지역에선 지난 4월 26일부터 시작해서 5월 26일까지 한 지점에서 75회의 지진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75번 연속해서 발생한 것이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독일의 한 매체에서는 이례적인 해남 지진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는 진짜 의아하기도 하고 한국은 지진 위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대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겁이 살짝 나더라고요. 한국도 더 이상 지진에 대한 완전한 안전한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인식을 새로이 가지게 되는 것 같고 지난 2017년 11월 관측 사상 최대 진도 6을 기록했던 포항 지진. 당시 피해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번 해남 지진이 또 다른 대재앙의 징조는 아닌지 모두가 우려하는 상황. 1978년 계기 관측이 시작된 이후 지진 기록이 없었던 해남 땅 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미스터리 M, 전남 해남에서 발생한 지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약 한 달 동안 75차례 지진이 발생했다는 전남 해남의 한 마을. 자다가 팬티 바라고 쫓아나왔어 마당으로 막 그거 보이라 터졌다고. 여기서 83년간을 살았어도 지진, 어디가 지진 났다, 어디가 어쨌다 하는 것을 이 얘기라고는 없었다가 금년에 이제 뜬금없이 이렇게 된 것이지. 많은 주민들이 지진의 원인으로 꼽는 게 하나 있다는데요. 공사인이라고 지피 파서란가 어쩐가 생전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뻘땅한데 그 막 포크레인으로 파고 어쩌고 함께 거기서 난 모양인지. 그 산이 있습니다. 거기를 아예 독을 채석 작업하고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채석장. 이곳에서는 발파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파 작업으로 인해서 진동이 느껴진 건 아닐까요? 발파해가지고 여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네 그 소리 들려서 저녁에 움직인다는데 저녁에 발파도 안 하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걔들 저녁에는 발파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지진이 발생했던 당시의 CCTV 영상입니다. 마을 주민이 진동을 감지한 시간은 발파 작업 시간대가 아닌 밤 10시 6분경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해남 지진은 발파 작업과 연관이 전혀 없는 걸까요? 발파 정도의 에너지가 지하 20km까지 힘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지표면상에 대규모 건축물을 짓거나 대규모 댐을 짓거나 했을 때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댐과 같은 대규모 건축물일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수압이 가중되면서 암석층이 깨지면 단층에 영향을 주면서 지진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중국 스촨성에 있는 지핑푸 댐으로 인해서 규모 7.9의 지진이 발생한 걸로 미국 학자들에 의해서 보고가 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 피해 규모도 굉장히 컸는데요. 혹시 해남 지진도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던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근데 바다에 쫙 아지 굴레가 아지 영암 저 하원 항산면 그런 데가 쫙 받았는데 막아버렸어요. 간척사업이었죠. 전부 다 간척사업. 여기 앞에 바다였습니다. 전부 다. 대규모 농경지와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인공적으로 바다 물길을 차단해 만든 방조제. 그렇다면 이 방조제가 해남 지진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인공적으로 댐을 쌓거나 또는 매립을 하는 경우에 지진이 유발되는 경우는 아주 자주 관측이 됩니다. 국가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포항 지진은 물 주입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포항에서는 규모 5.4의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지진의 주범으로 진앙에서 약 2km가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열 발전소가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깊은 땅 속에 관을 박아 물을 주입하고 빼내는 과정에서 땅의 표면이 약해지는데요. 이때 단층에 응력이 가해져서 지진이 발생한 걸로 보고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는 지진은 한 4km에서부터 16km 사이 구간에서 주로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해남은 지하 20km나 되는 이 비교적 굉장히 깊은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서 보시죠. 보통 우리나라의 지진은 깊이 4km에서 16km 사이에서 발생하는 반면 이번 해남 지진은 깊이 21km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20km에 해당하는 비교적 깊은 깊이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므로 지표에서 가하는 힘에 의해 힘이 그 깊은 곳까지 전달이 돼서 지진을 유발했다고 보기보다는 다른 응력과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이 역사 기록을 토대로 발간한 한반도 역사 지진 기록에는 과거 해남 지진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1446년 2월 8일에 전라도의 해진, 지금의 해남과 진도를 합쳐진 고을명이라고 하는데요. 해진과 광진영에서 지진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발생된 위치를 표현해 놓고 최대 진도가 4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지하 속 단층이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지금 현재 해석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대지진 이후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걸로 조사되기도 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한반도 내륙이 3cm가량 늘어나게 되면서 지각 변동이 발생해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는 건데요. 2011년 이후 지진 발생 빈도는 어느 정도로 증가했을까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반도는 예년의 지진 발생 빈도에 비해서 2배 넘게 증가하는 일들이 관측이 되고요. 경주 지진, 또 포항 지진, 또 울산 앞바다 지진 등 수많은 지진들을 유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서 해남 지역에 이와 같이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지진들을 유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기 관측이 시작된 이래 지진도 없고 또 바다였던 만큼 어떤 단층인지 파악되지 않았던 해남 지역. 기상청은 최근 단층과 지진을 분석하기 위한 지진 측정기를 해남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잠재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층의 자세는 어떻고 발생 가능한 최대 규모가 어떤지를 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관측과 연구를 통해서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